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1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이른바 올트만 모멘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트만이 오픈 AI 이사회로부터 해임을 당한 이후에 하루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급 AI 연구팀을 올트만을 위해서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우선은 오픈 AI와의 협력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분 투자를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핵심 인력도 잡고 또 실리도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500 이상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렇게 빅테크줄 위주로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6%가량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도 의미 있다라는 점이 있다면 2,500선을 넘어서서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2,506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물량을 좀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45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0.02%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8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받아내면서 1,500억 원 가까이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로봇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제는 로봇도 실외 이동을 좀 허용하게 되면서 보행자로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법이 시작됐던 첫날에는 재료 소멸로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로봇 대장주 중에 하나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좀 그리면서 상장 이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일단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의 신고가 갱신의 소식도 전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자정 넘어가는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얘기가 있을 건데 일단 기대감에 둘 다 지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래도 오픈 AI 기업인 그 샘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뭐 움직였다라는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그 소식인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2,500 돌파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나라 시장 급락할 걱정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겁을 먹고 있다. 왜냐면 연말에 계속 빠졌잖아요. 연말장 되면 뭐 맨날 뭐 돈 뺀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써먹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아버려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연말에 기억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안 덤빕니다. 근데 그걸 항상 역으로 쳐요. 그래서 이번엔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시장도 연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고,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딱히 떨어질 만한 악재가 없어요. 오히려 호재가 더 셉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연고점 돌파하는 거 뭐 이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얘도 돌파하겠네요. 뭐 어렵지도 않은 거고, 다우존스도 뭐 두 번만 더 올라가면 돌파하는 거고, 어제 일본 시장은 장중에 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오늘은 왜 조용히나 모르겠네. 어쨌든 자, 그럼 미국 시장은 돌파를 못하고 밀린다고 해서 일로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뭐 다시 넘어가든 그냥 넘어가든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인 거고 그 미국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11,000 혹은 많이 깨지지 않고 막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2,300, 뭐 여기 2,100 깨질 일이 없습니다. 깨고 싶으면 우리나라 시장 2,300, 2,100 깨고 싶으면 일단 미국 시장부터 박살나야 깨집니다. 미국 시장이 박살나야 돼요. 나스닥이 일단 12,000, 11,000 깨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깨져야 우리나라도 2,100, 2,000 깨지는 거죠. 너네부터 10,000 깨고 우리나라 2,000 같이 깨지면 뭐 억울할 거 없어요. 어차피 쟤네들도 뭐 엔비디아 반토막 이상 나는 거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반토막 나고 다 같이 반토막 나고 다른 종목들은 다 같이 70%, 80% 다 같이 박살나는 거니까 그런 거면 억울하진 않은데 쟤네들은 연고점 돌파했다 그러고 신고점 가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금리 인하한다 그러고 내년 또 대선 있으니까 돈 푼다는 얘기 나올 거고 뭐 정책주 얘기 나올 거고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계속 넘어가고 계속 올라가면 그럼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따라는 가야죠.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반도체가 있잖아요. 지금 어제도 기사 나오는 게 인공지능, AI, 로봇 등등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내가 이거 여름에도 많이 얘기했죠. 앞으로 우리가 동굴로 들어가서 여러분 무슨 사슴 잡고 뭐 뱀 잡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점점 미래는 발전할 거고 인공지능은 점점 그럼 거기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점점 늘어나니까 자 오늘 아침에 기사인데요. 연합뉴스에 나온 거고요. 11월 중순 수출 2.2% 증가, 반도체도 플러스 전환 가능성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기사가 시간이 오전 9시 39분입니다. 이건 뭐 처음 듣는 기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수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4분기 지나고 내년 1분기 되고 2분기 되고 이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왜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느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반도체가 많이 쓰이니까 이 서버 컴퓨터, 인공지능 이거 하나 구현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구현 안 했죠. 그냥 사람을 딱 갖다 놓고 뭐 전화 받고 하는 것도 요즘엔 다 인공지능으로 다 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서는 그냥 전화 받는 거 전화기만 있으면 돼. 반도체 하나 꼽아 놓고.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데이터도 저장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응답도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이제 단순하게 할 거냐 복잡하게 할 거냐의 문제는 뭐 알아서 기업이 하는 거고 어쨌든 그 다 저장하는 데도 다 반도체가 다 필요한 건데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해외에서도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좋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 지수로 다시 가서 자 2,500 돌파하는 거 어렵지 않다 그랬죠. 다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는데 뭐 뜨끔미지근하게 움직여요. 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테마주 장세는 계속됩니다. 뭐 지수가 폭등하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는 이런 대형주가 좋거나 아니면 뭐 지수 관련주 뭐 포스코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뭐 정유화학주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게 움직일 텐데 지금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이렇게 막 급등을 하질 않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2차전지는 또 흔들어놔요 또. 뭐 에코프로는 또 빼놓고 저는 지금 이 취해서 에코프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매매할 거면 로봇주나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의료 AI 이쪽이 낫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이 정도 장비를 받아놨으면 얘도 90만 원으로 반등을 줘야 되는 겁니다. 많이 빠졌고 모양도 만들어놨는데 자 오늘 근데 많이 급등하는 게 인성정보 원격 의료 관련주 쪽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다가 튀는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생길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장은 지금 계속 패턴주, 바닥주 매매가 계속 되는 거고 미국 시장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는 기본으로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IT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봇주, 인공지능, 의료 AI 다 포함해서 이쪽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강하면 계속 되는 거고요. 테마주의 흐름들은 옛처럼 갑자기 움직이는 애들이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 너무 재밌는 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딱 사놓고 그 요즘에 그 랜덤 박스만 유행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1,000원인지 2,000원인지 주고 나서 잘 나오면 뭐 아이폰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뭐 휴지 나오고 그런데요. 어쨌든 그 값어치는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사놓으면 아마 연말장, 연초장에서는 그런 랜덤 박스 느낌이 나올 거예요. 뭐 안 돌아와도 뭐 휴지 정도는 줄 거고요. 뭐 티슈 정도는 줄 거고 잘 나오면 아이폰이 나오는 겁니다. 2,000원 내놓고 아이폰 뭐 150만 원짜리 하나 받으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의
그 박스권 매매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인 종목 갖고 있으면 테마주들은 갑자기 이슈가 딱 받으면 인성정보처럼 비트컴퓨터처럼 갑자기 튀어오르는 게 있을 수 있고 급락은 안 나오니까 잘. 지수가 뭐 급락할 일이 없는데 뭐 급락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박스권장에서 안전하게 매매하려고 그냥 계속 움직이는 쪽을 공략하려면 반도체, IT, 그다음에 로봇, 인공지능이 좋고 한방, 그렇죠? 인생은 뭐이냐 한 방에 가야지 하고 30%, 50% 한 방에 올라가는 걸 원한다면 테마주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둘 다 좋습니다. 섞어서 매매하는 게 제일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미국 증시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빅테크주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악재는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매매하기 좋은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강연회도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에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뉴로메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뉴로메카입니다. 오늘장 현재 기준으로는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33,850원 선에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로메카 전문가님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뉴로메카 로봇 관련주 쪽이고요. 오늘 로봇주들이 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얻은 사람들은 반도체가 제가 좋다 그랬죠. 근데 로봇주가 더 빠르다 그랬죠. 그러면 그 힌트를 얻고 로봇주 위주로 공략했으면 수익은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조금 억지를 부리면 2배 정도 지금 수익이 더 나오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2% 움직이면 로봇주들은 5% 움직여요. 그러니까 2배가 맞죠. 어쨌든 로봇주들, 인공지능, 의료 AI 이쪽이 좀 더 빨라요. 좀 가벼워서 그런지 일단 반도체는 좋긴 좋은데 움직임이 좀 굼둡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강한데 반도체 일부는 강한데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놓고 보면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게 더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오늘도 로봇주 뉴로메카 가지고 나왔는데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뉴로메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1월 13일 퍼스텍 3,33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1%대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11월 14일은 모아데이터 2,570원 제시해 주셨고요. 7%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1월 15일에는 퍼스텍 3,320원에 다시 한번 접근해 봤고요. 0.75%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11월 16일과 11월 17일에 가온칩스 39,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날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11월 20일 극동유화 4,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12.6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어제 저희가 주목을 해봤던 극동 유화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오펙 플러스 국가가 추가 감산을 고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26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추가 감산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이 극동 유화는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극동유화 일단 눌리면 공략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제 너무 많이 급등해갖고 살 수가 없었는데 밀리면 공략을 해보세요. 4,500원 이하로. 뭐 제일 싼 자리는 4,0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보니까 앞에 거래가 실렸고 어제가 좀 거래가 실렸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감산 추가적으로 더 연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일단 먹히면서 유가도 이제 80달러, 85달러 요 사이로 다시 올라왔는데 차트를 보면은 양봉 2개 박아놓고 반등을 주겠다는 이제 하방 경직, 그러니까 반등의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가 관련주들도 이제 슬금슬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유가 관련주로 같이 엮이니까 일석이조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또 갈 수 있어요. 조정받으면 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제가 갖고 나오던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급등 명중 종목 2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는 제주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자, 반도체. 자, 제주반도체. 어제도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주춤주춤 거리죠. 그러니까 좀 떠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막 급등을 하진 않는데 차트가 날을 세워놨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또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이 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어서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면 다시 사야 되고요. 사야 되는 이유는 아까 기사 읽어드렸죠. 근데 그 기사가 처음 나온 기사도 아니고 계속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나올 거고 또 12월 되면 또 나올 거고 그럼 내년 1월 되면 또 점점 좋은 얘기를 계속 낼 겁니다. 그럼 반도체주들은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그러니까 각도를 세운 것과 안 세운 거의 차이는 뭐냐면 안 세운 애들은 세워라 내어라 꼼짝을 안 해요. 그냥 계속 뉘어 있는 애들은 움직일 때도 살살살 움직이고 떨어질 때도 살살살 떨어지고 계속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냥 그 정도 상태에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들어놓고 누르고 들어놓고 하는 애들은 각도를 세운 애들은 원래 특징이 그래요.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때도 또 세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는 다시 한번 이거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21.6% 수익이 나고 있을 것인데 계속 가져가려는 분들은 비중만 줄여서 한 절반 이하로 줄여서 가져가면은 뭐 미국 시장 계속 강세고 연내 고점 돌파할 것 같은 느낌에다가 반도체들도 계속 좋을 것 같으니까 뭐 5, 6천 원 올라올 때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50% 수익 나오겠죠. 자, 그다음은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 얘는 지금 수익률은 26.3% 정도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이게 장이 안 좋으면은 이게 다시 떨어져가지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서 밑에 다시 또 사면 또 올라오면 또 팔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장이 또 안 빠져요. 또 안 빠지고 코스피는 2,500 돌파를 하고 뭐 제가 돌파를 했으니까 코스닥도 밑으로 빠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얘도 살살살 박스권으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권 자체가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이 뚫어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질 일들이 크지 않다 보니까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 지지하고 또 오르고 내리고 지금 이럴 수 있는 시장의 흐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 이렇게 실리고 이렇게 실렸으니까 이걸 갖고 있는 애들은 뭐 드론 이슈가 나오든 아니면 가상화폐 이슈가 나오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슈를 붙여가지고 다시 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비중을 뭐 지난번에도 절반 정도는 팔아라. 그리고 절반 이하만 남겨놔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 왜 장이 급락이 없으니까. 장이 좋은지는 미국 시장은 좋은 건 맞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이렇잖아요. 미국 시장 좋아도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급락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죠, 뭐. 그래서 테마주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아 데이터라고 이게 이제 의료 AI 관련 쪽인데 이것도 은근슬쩍 올라갔어요.
은근슬쩍 올라가서 이것도 10%가 지금 달성이 돼 있는 종목인데요. 의료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튀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튈지를 모르지만 이렇게 생겨있는 애들 중에서 이슈가 되면 확 튀는데 그래서 모아 데이터도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이미 수익 달성이 7%대에서 한번 설명했던 건데 지금 좀 더 올라가고 지금 10% 정도 달성이 됐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종목들이 흐름들이 만만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일단 반도체, 인공지능, 의료 AI, 로봇 이쪽 안에 있으면 때가 되면 움직일 거예요. 때가 되면.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칩셋 미디어, 뭐 위세 아이텍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서부터 해갖고 인공지능 섹터들, 뭐 유엔젤 급등 하는 애들이 보이는데요. 또 있겠죠 뭐. 자, 그래서 오늘은 뉴로메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뉴로메카 보겠습니다. 뉴로메카. 자, 일단 매수 가격은 33,950원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아직 움직인 게 없잖아요. 현재 가격 매수가 되고요. 로봇 관련주들이고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기업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오픈 AI를 개발한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있어요. 그 외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원래 비영리 기업인데 그러니까 돈 안 받고 그냥 오픈 그 개발하고 했던 사람인데 돈이 되잖아요. 이미 오픈AI는 이제 돈 받고 그거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어쨌든 그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러니까 이슈가 그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AI 칩을 뭐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영입을 했으니까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한 달은 이 이슈가 먹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어떻게 될 건지는 1년 혹은 5년, 1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지만 뉴스는 나오면 한 달이면 사라지니까 그래서 한 달은 먹힐 거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어쨌든 미국의 인공지능, 뭐 생성형 AI 뭐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주면 그게 이제 또 다 들어가는 게 로봇에도 들어가고 뭐 협동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뭐 자율주행 뭐 이런 데도 들어가고 다 순환매가 나오는데 일조에 여러분들한테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표육 종목을 한 이틀 동안 줬었잖아요. 얘도 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그렇게 생긴 애들이 전고점을 다 돌파를 하나씩 하고 있어요. 얘도 조정받으면 여기서 사면은 먹을 거라 그랬죠. 얘도 제가 아마 그때 얘기했을 때서부터 오늘 5% 올라갔고 어제도 올라가고 그저께도 올라가고 그래갖고 얘도 근 10%가 올라갔을걸요. 어쨌든 가온칩스, 뭐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주들 뭐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로메카 로봇 관련주인데 협동 로봇 뉴로메카 이름도 뒤에 이제 메커니즘 뭐 하여튼 뭐 그런 로봇 느낌이 나는 어쨌든 이것도 고점을 돌파하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뉴로메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뉴로메카 그리고 33,95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매매하기 좋은 장세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잘 모르시겠다 하신 분들께서는 11월 25일 토요일에 오후 1시에 강연회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도 많은 정보들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개별 대응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픈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전일 대비해서 16% 이어서 추가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9,320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 온 오프라인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장에서는 취업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치 테마주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을 탄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후보 정책 중에 이민청 설립 그리고 유능한 외국인 인재 포용을 좀 내세우면서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장 추가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테마성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1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현재 보유하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일단 노란 톡방 열어놨고요. 이번 주 강연에 있다고 그랬죠. 25일 토요일 1시입니다. 아마 이제 이게 연말 강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뭐 상품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가 시장을 일단은 좋게는 봅니다. 자, 계속 그 저녁 방송에서 빨간색 넥타이를 11월 6일, 13일, 그래 어제 20일 3주 연속 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매매를 해야 된다. 좋아졌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13,700 돌파한 이래로 얘네들의 의도는 좋구나. 자, 그런데 자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반도체를 사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지, 제약주를 사서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2차 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전기차 부품, 자동차 부품주를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은근슬쩍 제약주도 되게 강하거든요.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제약주를 해야 되나? 아니다. 반도체를 해야 되나? 아직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시장이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2,800, 3,000 계속 갈 거니까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만간에 또 12월 달에 또 폭락장이 나올 거니까 그때 조심해서 급락할 때 잡아야 되는 건지 아직 그런 얘기도 해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세워드릴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왜 좋은 장이냐면 10%씩 먹기가 너무 편합니다. 제가 회원들한테도요. 지난주, 지지난주 IT 부품주들, 로봇주들, 인공지능 한 8개 추천했는데요. 3개가 지금 10%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줄 게 너무 많아서 다른 거 주겠다. 또 줬더니 오늘 또 3%, 5% 또 올라갑니다. 좀만 또 올라가면 또 10% 또 달성이 돼요. 계속 지금 10% 정도만 먹고 팔고 또 딴 거 들어가고 순환시킬 게 되게 많은 되게 좋은 장인데 이게 그러면 뭐 10년, 만년, 1000년 계속 올라갈 거냐? 그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까지도 강연회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그걸 어디서 하느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인데 막 복잡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노란톡방에 들어오면요. 거기다가 링크 주소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링크 주소도 사라지고 녹화 방송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강연회 자료는 없애버려요. 그거는 제가 없애는 게 아니고 서울경제가 없애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들어야지만 들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장은 매매하기는 확실하게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는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오픈롤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롤 15,000원에 20%. 역시 신규주는 이렇게 떨어지면은 반토막이 금방 난다 그랬죠. 얘가 신규주다 보니까 6월 달에 들어가자마자 이건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들어가자마자 한 보름? 20일도 안 된 것 같은데 보름 정도 지나니까 마이너스 53%.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가 마이너스 61%까지 됐다가 이제 어제 상한가 갔나요? 그래서 상한가 갔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 엮여서 움직였는데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 게 뭐 기사에도 나오죠. 같은 동문이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게 그냥 정치 테마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신기루처럼 또 사라지고 또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어서 자 지금은 거래가 실리고 일단 반등을 주겠다는 시그널이 나왔고 이게 뭐 진짜 한동훈 관련주가 뭐에 엮였는지는 저도 찾아보진 않았지만 인터넷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은 동문이든 뭐든 어쨌든 그 이슈로 해서 움직이면 운이 좋으면 15,000원까지 간다고 하지만 신기루처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신기루처럼 또 빠집니다. 신기루가 뭔 줄 알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신기루처럼 물이 보였는데 가니까 그냥 햇빛에 반사되는 그냥 그거였고 물은 아니었고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막 그런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비유해서 볼 수 있듯이 올라가면 또 사라락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은 12,000원까지는 일단 버텨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빠졌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수익으로만 많이 바뀌면 참 좋겠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2,000원 이상에서는 한번 매도 타임을 노려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갈게요.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습니다. 아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하나기술요. 한화기술. 하나기술요. 아, 하나기술이 없는데요? 예. 하나기술? 예. 하나기술. 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67,200원에 비중이 좀 많아요. 82%예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이거 최근에 사신 예. 건가요? 예? 최근에 사셨어요? 11월 10일 날 샀어요. 얼마 안 되셨네. 예. 많이 빠졌고 이제 2차 전지 섹터로 돼 있는데 2차 전지도 반등 줄 때가 됐거든요. 예. 반등은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8만 원 전에선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난하게는 한 7만 3, 4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반등을 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그동안에 강했던 게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코스모학하고 이쪽 애들인데 그쪽 말고 이제 다른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면은 얘도 제 그 다음 순환매로서의 8만 원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그 다음 순환매로 강할지는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2차 전지 다른 걸 봐야 되는데 하여튼 7만 3, 4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8만 원 돌파는 다른 2차 전지의 새로운 원동력이 나오거나 새로운 강세가 나와야 8만 원 돌파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9만 원, 10만 원 가는 자리거든요. 예. 그거는 좀 욕심이니까 그거는 상황을 보고 욕심을 내시고 뭐 적당히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요. 한 10에서 13% 정도 수익 날 때는 비중을 좀 정리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황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11월 25일 강연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고민되신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이 시각 흐름은 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59%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보합보다는 조금 더 고점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3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는 33,950원이라는 점 함께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0.83% 계속해서 상승 탄력 키워가고 있습니다. 2,51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오랜만에 1위부터 5위 모두 다 현재 빨간불 켜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0.69%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AI 칩 수요를 70%까지 다시 말해서 TSMC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좀 빼앗겼던 고객사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올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0.84% 추가 상승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3만 원 선 단단하게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하면서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45% 상승하고 있고요. 816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도 유일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도 조금 하락폭이 깊은 모습입니다. 어제장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상한가로 직행을 하게 되면서 수급을 꽉 잡은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로
상대로도 좀 상승 탄력이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좀 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에코프로 BM은 1% 그리고 에코프로는 0.96%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NF는 0.33% 약보합권 수준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3분 지났고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의미 있다라는 점이 있다면 코스닥이 그래도 상승 반전하면서 상승폭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지수는 뭐 그냥 양호하죠. 뭐 급락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지수 잠깐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 연말장이라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 불안해하세요. 근데 미국 시장 뭐 여태까지 올라왔으니까 빠질 수 있죠. 뭐 오늘 밤 빠지든 내일 밤 빠지든 뭐 빠져도 근데 많이는 안 빠질 거란 말이에요. 1% 2% 빠지는 걸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뭐 5%, 8% 이렇게 빠지면은 이거 이상한데? 라고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1, 2% 빠지면 그 다음날 또 3, 4% 올라가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 여태까지 강세를 줬으니까 지금 코스피 하여튼 2,500 돌파 잘근잘근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 코스닥도 양호하고요. 급등이 안 나오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합니다. 너무 급등 나오면 한 며칠 뒤에 또 다시 조정받을 거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글자글 움직이면 뭐 조정받을 걱정은 당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조금씩 약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로봇, 인공지능, 의료 AI, 반도체 이쪽을 갖고 있으면 깨지고 싶어도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나 이거 한번 깨져봐야겠다. 야, 나는 돈이 지금 너무 많아서 난 돈을 좀 삭제를 시켜야겠다 하고 반도체 그냥 대충 아무거나 이상한 거 막 사도요. 올라가는 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깨지고 싶어도 안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뭐 이렇게 좀 떠 있다 그래서 겁먹을 것도 없고요. 바닥에 있는 건 던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도체가 움직임이 말 그대로 진짜 정말 찌끔찌끔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어요. 가긴 가는데. 그래서 로봇주들이 좀 더 빨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도 좋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좀 나와주면서 로봇주들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가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이슈 나오고 뭐 수주 소식 나오고 뭐 삼성에서 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일제히 모두 다 5%에서 상한가 막 이렇게 직행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흐름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고 그런 흐름이 언젠간 다시 올 겁니다. 점점 반도체는 좋아지는 이슈가 나오니까 뭐 내년에서는 그런 흐름도 나올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로봇주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반도체라는 거. 자,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여전히 양호하니까 오늘 오후장에서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호한 시장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오늘장 표적 종목이었던 유로메카 장막판까지 주가의 흐름 어떨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기준으로 보합 수준이고요. 12,0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나 AI 쪽으로도 엮이는 종목이고요. 3D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지난 10월 20일 기준으로 장 마감 후에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5% 정도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17% 넘게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을 좀 놀라게 했던 종목입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2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꽤 큽니다. 5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고용 물리신 지가 꽤 오래됐네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2021년도에서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에 주가들이 다 급등을 했죠. 얘도 같이 급등을 했다가 이제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2022년도 1월 17일 이 근방서부터 제가 시장이 하락장으로 바뀌었다. 도망가라. 현금화를 해라. 시장 폭락 나온다. 피눈물장 나온다. 종목들 최소한 30-40%는 빠질 거고 심하면 50-60%도 빠지고 하여튼간 엄청나게 안 좋은 시장이 나올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명절로 들어갔죠. 명절 전까지 계속 빠졌죠.
그랬던 장이란 말이에요. 그때서 현금화를 했었으면 이 고통을 피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때서부터 40% 빠졌다가 반등 줬다가 22,000원서부터 지금 거의 반토막 정도까지 났다가 지금 조금 반등 줘갖고 46%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피해야 됩니다. 왜 강연회를 와야 되느냐? 이런 구간들이 있으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구간이 지금 당장이 없다면 언제까지 이 매매 구간을 즐겼다가 언제 조심하라 그러면 거기서 조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 1월 17일 날 이 근방에서는 이제 하락장이 됐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많이 폭락하게 되면 반토막 나 있는 종목을 들어가서 매매를 들어가서 50% 박살난 종목은 본전되려면 100% 올라오지만 1, 20%는 쉽거든요. 1, 20% 먹고 나오고 또 50% 박살나면 1, 20%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은 지금 이제 힘든 거예요. 안 물린 사람들이나 지금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주식이 쉽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얘기 즉슨 뭐냐면 이제는 다시 사야 될 자리가 온 겁니다. 근데 거래가 지금 확실하게 안 실리고 이 장대 음봉이 얘를 지금 막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들 다시 이제 강하게 움직이면 내년에서는 얘도 쟤도 다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좋게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쟤도 다 움직일 거라고. 지금 안 움직이는 봐도 다 움직일 건데, 근데 저는 반도체를 지금 강하게 추천하지 않아요. 뭘 추천하느냐? 반도체보다는 의료 AI, 인공지능.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죠. 반도체가 재미가 없어요. 사놓으면 무슨 꽂아 놓은 그냥 보리자루처럼 그냥 덩그라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가 뭐 되는 게 없어요.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지겹고 답답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위치도 괜찮고 결국은 올라갈 건데, 지금 당장 움직이는 거는 이제 뭐 칩셋 미디어나 뭐 가온 칩스나 뭐 가는 놈들만 가니까 좀 답답할 수 있는데요. 지금에서는 이제 손절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추가 매수에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또 얘기하지만 물량 늘려봤자 꼼짝도 안 합니다. 한 달 내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죠. 차라리 옆에 있는 가온칩 샀으면 30% 먹었을 텐데 50% 먹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제주 반도체 사면은 차라리 저걸 들어갔으면 50%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각도를 세우고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움직여주는데 안 움직이는 애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되지만 기다릴 자신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 결국은 반도체들은 계속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는데 이제 처음엔 천천히 움직이죠. 나중에는 빨리빨리 움직일 거고. 그게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도체주들은 앞으로 점점 좋아지긴 할 거니까 손절하지 말고요. 보유하시거나 추가 매수 물량 늘려서 길게 보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맥이라고 있습니다. 알맥. 알맥? 네네. 알맥 있네요. 신규주? 네네. 신규 상장한 건데 네. 고점 대비 한 70% 빠졌고 공모가도 5만 원이고 그러길래 52,100원에 10%를 샀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갖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52,100원에 사셨다고요? 네네. 10% 정도 사셨고. 10%. 네, 10% 정도. 예. 일단 어느 분이 추천하길래 이게 샀는데 그냥 여기 저 텔레비에서 추천하길래 했더니 이렇게 빠지네요. 뭐 저는 아닐 거고 뭐 다른 방송보다 뭐 추천하는 방송 많죠,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빠졌으면은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겁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규 상장한 거라 뭐 6월달에 뭐 보유해서 뭐 12월달에 보유해서 물량이 나올 무척 그런 얘기도 있길래 불안해서. 일단 보유해서 물량 나오면 좋은 건 아닌데. 네네. 지금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말 그대로 진짜로 많이 빠졌죠. 70% 넘게 70% 빠졌으면. 네네. 이 정도 빠지면 이제 반등을 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수 가격 다지는 건지 더 다지고 있어요. 다지고는 그래요?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 급락하거나 너무 안 좋으면 갑자기 막 미국 시장 자고 일어났더니 다들 서킷 브레이크 걸려 있고 막 엔비디아 반토막 났다 그러고 막 인텔 반토막 났다 그러고 또 하한가가 걔네 하한가가 없어요. 막 그렇게 급락하고 막 은행 막 망하고 막 영국도 망하고 이탈리아도 망하고 그리스 또 망한다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악재가 막 팽배해지면서 자고 일어나면 맨날 시퍼렇게 떨어지는 장이었으면 얘도 급락했을 텐데 지금 미국 시장은 자고 일어나면 맨날 올라간다 그러고 맨날 간다 그러고 맨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애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장이 좋아서 얘는 급락할 가능성은 적고요.
이거는 근데 저 2차 전지에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로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둘 다 지금 네네. 위치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을 줘야 되는 위치고 자동차 네네. 부품주도 많이 빠져서 반등을 줘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네네. 위치에서는 얘도 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결론은 어쨌든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수익 나면 다시 질문 주시고요. 네네. 뭐 욕심 나면 6만 원까지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수익 날 때 그렇게 하면 감사하죠. 5만 5천 원만 돼도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수익만 나도 한번 네네. 매도를 잘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매도할 타임은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어떻게 매도해요? 손실 보고 매도하실 거예요 여기서? 아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으니까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장이 좋아서 급락보다는 반등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보유하는 전략 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한일사료 함께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0.11% 상승했고요. 4,53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곡물 사료 관련주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식량 위기 언급되면 항상 같이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곡물 가격, 유가 가격이 좀 오르면서 식품 가격도 같이 급등을 하자 주가도 살짝이나마 다시 한번 좀 상승하려는 움직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5,585원에 매수하셨고요. 30% 현재 보유하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5,585원. 자,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물리셨고 쭉 빠져서 손실은 한 18%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를 저는 겨울에서 항상 좋게 봅니다. 왜냐면 항상 겨울이 되면 독감, 그다음에 신종플루라든지 아니면 조류독감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딱 이슈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거든요. 근데 차트들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동물 백신, 그다음에 이제 돼지열병 이런 것들 발병하게 되면 또 음식 업종들의 닭고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수산주라든지 반대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경향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급등하면 이제 사료주들도 또 움직이고 이게 늘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조금 그랬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다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 돼지열병의 이슈는 없었고 그냥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한번 움직였던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강연회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치는 좋아요. 이런 테마주도 이것도 테마주죠. 그러니까 늘 항상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늘 항상 움직이는 종목은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항상 움직이는 거. 미국의 인텔이 올라갔는데 미국이 나스닥이 올라갔는데 한일사료가 올라갈 일이 딱히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올라가면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항상 움직이는 쪽은 IT 섹터에 있는 거고 이쪽 사료 관련주들은 이제 이슈가 테마가 돼야 되는데 거래만 실리면 되고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류독감이라든지 항상 발병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있을 때 테마주들이 강할 건지는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서부터 해서 강연회에서 좀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제약바이오 사료주들도 한 방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지수 현황부터 함께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0.85%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계속해서 고점 탄력은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2,5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54% 강보합권 수준이지만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817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강연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핵심 내용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큰 변동 없이 빅테크주 위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낙폭 과대주, 패턴주 위주로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유로메카, 매수가로는 33,9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